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토요일에는 김문수 후보가 강원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경과 세관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강릉 옥계항에 코카인 1.7톤을 밀반 입한 혐의로 필리핀 선원 4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출국한 공범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의 국내 최초의 미래차 실증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주 한라대학교에는 강원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시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에 참가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선거가 막판에 접어든 만큼 유세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각 당 후보의 강원 방문도 예고되면서 강원 지역의 선거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결전의 날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강원도에서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강원도 전역을 누비는 가운데 간판급 인사들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치권 인사들의 잇따른 지원 유세로 강원 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지난 27일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과 고민정, 부승찬 의원 등이 강원도를 방문한 데 이어 28일에는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관계자들이 영서 지역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헌 심판론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헌과 내란을 이젠 정말 끝내주십시오 하는 절박함이 너무나 큽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이재명의 호소를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경선 주자였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강원도를 찾아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원 유세에는 나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덕재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재명 1인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갖는 이재명 1인의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양당 후보들의 강원 방문이 예정되면서 선거 막판 강원도에서 총력 대결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춘천과 원주를 차례로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일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 영서와 영동 지역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 항구를 대규모 마약 유통의 통로로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해경과 세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강릉 옥계항으로 국내 최대 규모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필리핀 선원 4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중무장한 해경특공대와 마약수사대가 선박수색을 벌입니다. 강릉 옥계항에 들어오는 화물선에 대규모 마약이 실려 있다는 미국 FBI와 마약 단속국의 첩보를 입수한 뒤 해경과 세관 당국이 합동 단속에 나선 겁니다. 실제 수색 결과 선박 기관실 내 밀폐 공간에서 비닐에 쌓인 코카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이 선박에서 찾아낸 코카인은 포장지를 포함해 약 2톤 규모로 국내 마약 유통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가로는 약 8,450억 원 상당으로 무려 5,70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마약 실물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은 이처럼 사각 블록 형태로 포장돼 있는데요. 전체 압수된 물량은 1.7톤에 달합니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과 서울 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28일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혐의로 필리핀 선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텔로부터 하나 약 1억 원씩 받기로 한 엘선박 선원 4명의 도움으로 마약 카르텔 조직원 10명에서 15명이 해당 선박으로 승선해서 보트에 실려있던 코카인을 엘선박 기관실 코포댐으로 옮겨 실은 사실과 구속된 선원들은 화물선이 파나마에서 충남 당진과 중국을 거쳐 강릉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주 인근 공해상과 서해상에서 모두 4차례 마약 하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박이 특정 지점을 지날 때 선원 일당이 마약을 바다에 던지면 조직원이 이를 회수해 다시 마약상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해상 던지기 수법입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하고 강릉까지 마약이 운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수사로 마약 거래는 불발됐지만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 항구를 대규모 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여기 총 4회에 걸쳐서 아시아 마약상 여기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근해로 해가지고 이제 하역을 시도를 총 4차례 했습니다. 4번을 한 상태고 여기에서 우리나라로 막상 이제 바로 유입되지 않더라도 이 인접국으로 유입이 된다면 저희 나라도 과연 안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단속 직전 해외로 출국한 또 다른 필리핀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앞서 횡성에 국내 최초의 미래차 실증도시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원주 한라대학교에 첨단 미래차 기술 개발의 거점인 강원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내에 조성된 강원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입니다. 디지털 융합과 생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차 부품 연구 개발의 핵심 기지가 완공됐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미래차 소재와 부품 설계는 물론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인증까지 기술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내 5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돕는 테스트 환경이 마련됐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도 활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모빌리티 산업 기업이 50개가 있는데 그 50개 중에 36곳이 지금 원주에 있습니다. 이 원주의 모빌리티 산업이 지금 압도적으로 강원 모빌리티 산업의 큰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인근의 횡성군 묵계리에는 국내 최초로 미래차 거점 특화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과거 탄약중대 부지를 활용해 1톤 미만의 화물전기차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시설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 전기차 개조와 성능 시험을 위한 장비가 있는 전문센터를 갖추면서 연관 기업 유치와 미래차 산업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횡성 미래차 단지는 2030년까지 총 3,500억 원이 투입돼 연구개발, 제조, 자율주행 실증, 체험까지 모두 가능한 종합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이들 사업을 포함해 모두 12개에 달하는 미래차 관련 사업이 강원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원주와 횡성을 우리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미래차 클러스터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차의 마지막 챕터를 장식하는 정도의 이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두 지역의 연계를 통해 기술 개발과 실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토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성장 산업이 지역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시가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에 참가해 2026 ITS 세계총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원 ITS 아태총회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여 개국의 정부기관과 관련 기업 등 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강릉시는 세계총회 개최 도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해 현재 구축 중인 강릉 ITS 인프라 현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대회장을 짓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1번 준비 대상입니다. 그간 착실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더 많은 나라에서 우리 강릉 ITS에 참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그간 준비하는 것을 차분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 ITS 세계총회는 오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 쌀이 일본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을 비롯해 해남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쌀값 하락으로 고심하던 농가에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 농협, 포대에 담긴 쌀이 트럭에 실립니다.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강진쌀입니다. 모두 40톤이 배에 실려 현해탄을 건널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선적식을 시작으로 매주 5차례 모두 20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글쎄 일본 소비자 입맛이 까다롭긴 하나 현재 우리 전남쌀 새청무 품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아무쪼록 가격에 수출 지원금이랄지. 최근 일본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흉작과 장기간 지속된 쌀 감산 정책, 그리고 일부 사재기 현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쌀값이 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 현재 일본 내 5kg짜리 쌀의 소매 가격은 약 4,268엔으로 우리 돈 약 4만 1,000원입니다. 우리 쌀값의 3배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 농가에 기회가 온 겁니다. 강진에 앞서 전남 해남의 쌀도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3월 2톤을 시작으로 올해 59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쌀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0일 5톤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50톤을 수출하고 경남 하동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두 200톤을 일본에 팔 예정입니다. 한국 쌀이 가격과 맛에서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일본 수출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이 일본에 수출된 경우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품귀 현상은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로 보여진다며 장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이제 쌀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됐는데 단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쌀을 이용한 이제 가공식품들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쌀도 수출하고. 일본 쌀값 폭등 사태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춘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90대 여성 A씨로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야외 활동 중에 진드기에게 물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며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